문제를 봅시다. 문제 85페이지 보면은 85페이지 자 맨 밑에 기반시설 해가지고 국회법령상 기반시설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예방이 아닌 거. 하천, 유수지, 저수지 뭐라고요? 물이 범람하는 걸 막아야 돼요. 셋 다 똑같은 거죠? 그럼 하수도가 방제겠습니까? 사방이 방제겠습니까? 네, 사방이 방제니까 답은 하수도. 2번입니다. 2번 국회법령상 도시계획 시설 세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무엇을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맞죠? 네. 2번 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 시행 대상자를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3번 시행되는 도시계획 시설에서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그럼 어쩐다고?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어째요? 맞죠? 4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때 공지법 사업 인정고시 있는 것을 본다. 네, 맞아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사업 인정고시로 본다고 했어요.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 인정고시로 본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억력이 15분도 못 가요?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의 고시를 사업 인정고시로 본다. 5번 국장시도 대도 이상의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조치 할 거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3번 국회법 시설부지 매수 청구 옳은 거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네, 지목은 대. 2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10년 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 내 실시되지 않으면 10년 내 설치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지면 매수 청구가 안 돼요. 실시계획의 인가가 뭐라고? 사업계획서 승낙.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면 매수 청구 뭐라고? 내 땅 사가. 그 말 안 해도 사러 간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매수 청구 인정을 안 해줘요. 3번 매수자면 매수 청구가 있으면 언제까지 결정 통보? 6개월. 우리 기억력이 일주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리고 언제까지 매수? 2년. 5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 때문에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있다 그래야죠.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정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할 때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지자체가 1번. 토지 소유자 원할 경우 매수 의무자 누구라고? 지자체. 시설 채권 발행 대금 지급할 수 있다? 네. 있다죠. 지자체만 발행하니까. 2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매수 대금 전부 시설 채권 발행 지급해야 된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그래야지. 3번 매수자는 매수 청구받고 몇 년 내 결정해서 알린다? 2분 전에 있잖아요. 2분 전에 어느하고 6개월. 4번 시설채권의 상한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 이러면 안 돼요. 몇 년 이내? 10년 이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가 아니고 시가가 아니고 감정가가 아니고 생각이 안 나요. 왜? 얼마 준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한다 그렇게 나와요. 뭐로 준다라고 말을 안 해요 법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그러면 기반시설 끝나고 지구단위 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기반시설이 끝났으니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하나의 도시다. 도시입니다. 도시. 어디가 도시입니까?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게 도시거든요. 도시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개발될 때 이렇게 전부 개발될까요? 일부 개발될까요? 하나의 도시 개발할 때 전부 개발하겠어요? 일부 개발하겠어요? 그러면 일부 개발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까?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우리는 지구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지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럼 이제 여기 개발할 때는 이 계획에 맞춰야 돼요.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기에는 건축 기준을 갖다가 완화해준다. 큰 줄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면 건축 기준. 기존 그럼 규제거든요. 기존 그 말은 규제를 완화한다.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하는가? 도시관리계 5번 결정은 누가 하냐? 첫 번째,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할 것이고, 또 시도가 위반했으면 시도가 할 것이고, 또 여기 표정이 내일 아니다 완전 그런 표정이에요. 이거 내일 아냐 이 표정인데 본인 일 지금 자기 거 아닌 것들 표정 짓냐고. 국장, 시도, 시장 운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 시장 운수가 도시관리계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나오면 세 가지로 첫 번째,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 두 번째, 여기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 대상적. 세 번째, 도시지역 밖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이거 모르면 고향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1번 국장이 정한다. 2번 간접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 자, 건축 기준 완화되는 거 하나, 둘, 셋. 국계법 하나, 건축법 하나, 주차장법 하나 이렇게 난다고. 이렇게 여기다 하나씩 끼워만 넣으면 지구단위 끝난다고요. 시작합시다. 180페이지 1번 지구단위 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이라. 자, 쫙 읽을 테니까 핵심 두 가지 찾아봐요. 기억나나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 합리하고 기능증진, 미관 개선, 양화환경 확보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핵심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일부를 갖다가 전부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일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2번 결정.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5번이잖아요. 5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대상 1번 국장, 시도, 시장 호수입니다. 국장, 시도, 시장 호수는 다음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줄 거 봐요.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또는 일부. 지구단위 지정 줄 거 봐요. 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1번 용도지구. 자, 지금 여기입니다. 임의적이니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잘 수 있다. 의무적은 해야 한다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냐? 첫 번째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더 좋은 거 있으면 쓰자고 한번 만들어 보라 했는데 만들어 봤나요? 안 만들었습니까? 그럼 앞전에 있는 거라도 암기하죠. 용도지구 뭐가 있었어요? 네, 특보, 화, 재, 경, 보, 개, 복, 취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결론 이게 정자된 거예요. 특보, 특이 뭡니까? 특은 뭐예요? 빨리 찾아봐요 뭔가. 이거 숙제 안 내줬나요? 막내 숙제 안 내줬는가? 숙제하면 뭐하냐고 하면은 명칭 안 해야 된다니까. 예,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호지구, 그 다음에 황화, 재는 황제,
그 다음에는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개발지능지구, 복합 용도지구, 취락지구. 명칭 찾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명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방화지구의 전부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온다고. 방화지구 어디냐 그러지 말라고 있잖아요. 방화지구 뭐라니까? 용도지구라니까 이러면 되지. 경관지구 일부의 지구 단위 지정할 수 있다. 경관지구 없네? 응. 경고 있어요? 없어요? 있네. 경관지구. 자꾸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작년에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합해져가지고 미관이 없어지고 경관으로 통합됐거든요. 경관지구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할 수 있다. O의 X요? O 그래야지. 방제지구 전부에 지정할 수 있다. O 그래야지.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 만들었다가 아니라 신도시 만들 것이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지역은 쭉 할 것이다. 택지개발 할 것이다. 대의조성 할 것이다. 공업도시 만들 것이다. 관광지 만들 것이다. 것이다. 전부 다 뭐예요? 뭐 할 것이다? 개발이죠, 개발. 개발 예정된 지역입니다. 개발 예정된 지역. 8번 보면 개발제한구역 개발 예정입니까? 금지입니까? 금지. 도시제한공원구역 개발 금지. 시가조정구역 개발 금지. 공원 개발 금지. 줄 거 봅시다. 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러니까 9번 읽을 때, 8번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도시제한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녹지 그러면 개발이 보전이요? 보전. 추상공은 개발. 그러니까 보전이 개발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가 추상공 변경되는 지역 이 얘기죠. 보전이 개발로 바뀌는 지역. 그 다음에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 뭐가 도시로 편입돼요? 관농자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도시로 편입된다. 보전이 개발로 들어온다. 그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래서 용도지구하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런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81페이지 그런 박스 안 봐도 괜찮습니다. 넘기면 2번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이죠. 지정권자 누구라고? 국장, 시도, 시정소. 그래서 국장, 시도, 시정소는 다음 하나의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로 체크합시다. 지정, 하여한다. 의무적이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자, 도정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정비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2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자꾸 반복해서 읽고 암기해야 돼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끝나고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그래서 정택 10년이요. 몇 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면 확 줄여야지. 정택 10년. 두 번째, 위일의 각고 정책의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령이 정하는 지역 해가지고 1번 시가조정구역에서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2번 녹지지역의 주거사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읽어봤더니 어디에서 시가 조정구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몇 번 읽어봐야죠. 시가 해제 30만 이상, 공원 해제 30만 이상. 시가 해제 30만 이상, 공원 해제 30만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면 시공 30 줄여야 되니까 이제. 세 번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녹지가 상업으로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냐? 30만 제곱미터. 이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녹지가 추상공 변경 30만 이상. 그럼 어쩐다고? 지정해야 된다.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이면 뭐라 할까요?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면 뭐라 할까요? 할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저 위에서 녹지가 주상공 변경했잖아요.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 그런 거 해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과 조정구에서 해제된 면적이 10만. 어쩔래요? 할 수 있다. 시과 조정 해제 30만. 하이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
공원에서 해제 20만 할 수 있다. 공원 해제 30만 하이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 공, 변경 30 그러면 지정 하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도시적, 도시적 밖에서도 지정, 도시적 밖에서 도시적 밖에 지정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3월달 이후야. 출제 거의 안 돼요.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 그것도 3월달에 별로 안 중요. 별로 안 나오니까. 세 번째는 용도지구가 폐지된다. 용도지구, 지역지구, 구역 왜 지정했대요? 지역, 지구, 구역을 왜 지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규제를 하려고. 용도지구가 폐지되면 용도지구 규제가 어쩝니까? 없어지겠죠? 네. 그 규제가 없어지는데 이 규제를 어떤다?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규제를 대체해 주겠다.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있자는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점.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 1번, 2번은 잘 나오고 3번.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도시적 밖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는 게 있습니까? 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모르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한다 그러면 명색에 중개한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아파트 부지 하나 정도는 중개를 해봐야 돼요. 골프장 부지 하나 정도는 해보고 그리고 골프장도 크지만 더 큰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연수원 부지 그런 것 좀 하나 중개해봐야 그래야 스스로가 몇 억 온다고 몇 억. 그러면 우리가 딱 열심히 중개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와서 사장님 아파트 부지 좀 괜찮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부지 괜찮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라 해야 돼요? 우리는 땅 안 하는데요.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열에 9명은 우리는 땅 안 하는데 지금 이럴 사람들의 폼이 지금 땅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알면은 하면 되지. 아파트 부지 혹시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설회사는 없어요. 아파트 부지 구할 수 있나? 이렇게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부지가 나오겠냐고. 그럼 어째야 돼요? 아파트 부지는 만들어야 돼. 그럼 아파트 부지를 갖다 어떻게 만들까? 아파트 부지 어떻게 만들까? 원장님 알려줄까요? 학교령 교수가? 그런 게 이제 이런 걸 배우면 여기서 이제 아파트 부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다고. 그러니까 합격 후를 생각해가지고 한 번쯤은 설명해 준다고요. 아파트 부지 만들기. 이런 거 알면 중개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이 되죠. 이런 걸 갖다 정리하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실무.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 샀대, 한 명 보니까. 누굽니까? 거깁니까? 응? 아니요, 주문 한 명 들어왔다고. 지금 학원에서 샀는데. 학원에서 저번에 제가 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인가요? 응. 한 사람 전화 와서 한 사람 썼던데 자꾸 얘기하지만 필요하다니까요. 더 진짜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밑에 단양 있죠. 단양. 한 사람이 단양에서 밴드에다 글을 올렸는데 돈사 부지 구한다고. 돈사 부지 4만 평 났어요. 4만 평. 4만 평 구해주세요. 돈사 부지 4만 평을 갖다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하려면 뭐 내야 하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다가 명목은 돈 줘야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금 낸다고. 그리고 이장님 막걸리 값도 좀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발전기금 그거 빼고 여기 평당 12만 원에 사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돈사부지 4만 평을 갖다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중개업을 오래 했답니다. 중개업을 15년 정도 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 돈사부지 4만 평을 구해달라고 할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이 공법 공부를 정확하게, 국회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27일하고 28일 날, 27일, 28일 날 작년에 시험 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전국 모임 하거든요. 8조씩 가서 거기서 안 되겠다. 차라리 돈사부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돈사부지 4만 평인데 1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금액이? 48원, 48원. 48원. 48원 값이 0.09, 59.5, 59, 45. 이것만 하더라도 수수료가 4,500만 원, 4,500만 원.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4,500원 받고 안 해요. 이런 거 할 때는 중개로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은 컨설팅으로 들어가가지고 1억, 2억 받고 해야지. 저런 것은. 그러면 지금 돈사부지 4만 파지 이것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거를 정확히 깨뚫지 못하니까 그대로 와가지고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 물건을 찾을 때 손님이 돈사부지 4만 평 찾아더라 평당 12만 원. 그냥 그대로 돈사부지 4만 평당 12만 원. 그 사람이 또 전달 100명을 돌아다녀도 그 땅을 못 찾아요. 돈사부지 4만 평당 12만 원 그러면 정확하게 잠깐만 해가지고 그 돈사부지 몇 평이 필요한데 땅 말고 건물이 몇 평이 필요한데 돈사를 갖다가 돼지 방목합니까? 가둬놓고 키웁니까? 가둬놓고. 그럼 집 지어야지. 돼지집. 그 뭐라고? 돈사 면적이 몇 평이 필요한가?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돈사 부지를 잘 때는 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그럼 뭡니까? 건축 면적 아닙니까? 돈사 면적. 돈사 면적이 몇 평이 필요한데 이렇게 출발해야지. 이거를 물어봐야지. 이거를 물어본 게 어딨냐고. 이걸 우리가 알아서 찾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얘가 몇 평? 5,000평짜리 두 동을 짓는답니다. 그래서 와 5,000평짜리 두 동? 해가지고 요즘 돼지 키울 때도 완전 초신식으로 키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 좀 막 20층 만들어 놓고 돼지 그렇게 키우죠. 뻥치면 안 돼요. 돼지도 사람처럼 돼지가 막 승강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말도 안 돼서 저기서. 그러니까 돼지는 그냥 1층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니 5,000평짜리 건물이 뭐 얼마나 크겠냐고 이게. 그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5,000평 내가 그래서 아니 이거 1,000평짜리 그냥 5개 쪼개면 안 됩니까? 안 된대. 교수님 5,000평짜리를 지어야 돼요. 참 특이한 회사네. 왜 거기서 5,000평을 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유를. 5,000평짜리 두 동입니다. 5,000평짜리 두 동. 그럼 결론 몇 평 필요하네? 10,000평. 오늘 개발있게 할 때 여러분 해봐요. 자, 이게 10,000평이 필요해. 10,000평이. 10,00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런 데다가 돈사부지 하게 되면 발전기금이 아니고 평원동 발전기금이 아니고 원주시 발전기금 500원 넣어놔도 안 돼요. 해주면 시장이 잘리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에다가 관농자 그런 데 가서 관농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농자 건필이 대부 얼마라고? 20이라고. 그럼 얼마 나오냐고. 자 여기 0.1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5만 평이요. 5만 평. 5만 평이면 근데 여기 또 4만 붙인다 그러고 5만 평을 갖다 제곱미터 한 사람은 535 얼마입니까? 16만 5천 제곱미터요. 16만 5천 제곱미터 있어야 돈사부지 10,000평을 짓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부싸움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걸 주면서 찾으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한테 몇 평 찾으라 이 말 하지 말고 이 말을 왜 하냐 이 말 하지 말고 몇 평이 필요하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땅을 찾아주면 돼. 땅을 찾아주면. 그럼 이런 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얘기요. 어디 보면 나온다고? 부동산 실무 책 보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책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살래요?
아직까지도 못 느낀 모양이네. 3월 달에 설명을 다시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맨날 우리가 원룸 투룸 해야 돼, 원룸 투룸. 어제 세종시에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 딱 했더니 교수님 지금 계약 중인데 좀 이따 그래 계약 중인데 오케이 얼른 끊었죠. 야, 큰 거 썼냐? 아이고 바쁘기만 해요. 왜? 그 원룸인데 얼마인데? 300에 15만 원인데 얼마 나오는데 수수료? 14만 원 나오는데 야 그래도 하루에 10건 쓰면 얼마냐? 140이잖아. 어떻게 10건 씁니까? 10건 쓸 수가 없지. 저런 걸 해야 돼. 원룸 투룸 할 것이 아니고 여자고 남자고 필요가 없어요. 땅 할 때는 여자 남자. 지금 이거 의뢰받은 사람 여자입니다. 여자. 의뢰받은 사람 여자인데 땅 잘해요. 잘하는데 완전 깨툴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제가 너 빨리 부동산 실무 책 사봐라. 네가 원하는 답을 거기서 찾아라. 그게 제가 돈사부지 찾는 방법 사례를 딱 드러났어요. 아파트 부지 만드는 방법 그걸 딱 드러났다고. 책 샀다고 그랬죠? 네. 읽어봤나요? 이름 뭐야 이러면 사봤자. 책을 읽어봐야지. 응? 그거 읽어봐야 이게 필요하고 느껴야지. 하여튼 이것은 3월달에 설명합시다.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실무할 때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184페이지 가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1번 수립할 때 고려사항 중요하지 않고 2번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그리고 밑에 박스 암기합시다. 해보세요. 암기 되나? 어쩐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X하고 넘겨보면 186페이지 2번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는 다음 각호 사항 중 2호 4호를 포함한 둘이생이 포함된다. 줄 거 볼래요? 2호 4호 포함한 둘이생이 포함된다. 그럼 이제 2, 4가 뭔가 2, 4가 뭔가 2. 그 박스 쳐놨잖아요. 그래도 2는 또 중요하다고 네모해놨는데 더 안 보여요. 글자가. 예? 줄 거나요?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4. 건축 용도장,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 줄 좀 꺼놓고요. 그 두 개는 암기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 노트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노트 23페이지 봐봐요. 노트 23페이지 보면은 지금 노트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똑같이 갑니다. 지금. 노트 22페이지 설명 다 끝났고 지금 23페이지 지구단위가 1번 내용 해가지고 3번 뭡니까? 기반적 배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태, 색채, 지우고 규모. 왜 형태, 색채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반적 배치, 기반적 규모인데. 기반적 배치, 기반적 규모입니다. 지우고 수정하자고요. 수정. 형태, 색채.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들고 와요. 제가 수정해줄 테니까. 어디 한 줄도 모르네. 노트 23페이지. 23페이지 위에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기반적 배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태, 색채를 지우고 규모 이렇게 좀 써주자고. 잘못됐으니까. 수정 좀 해주자고요. 그 두 개 진하게 써놨죠? 기반적 배치, 기반적 규모. 건축 용도장,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 근데 그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그거는 지구단위계에 반드시 포함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암기할 때 나중에 기용 그런다고. 기용 바쁘니까 기용 기 그러면 기반적 배치 기반적 규모 용 그러면 용도장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런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박스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스스로 읽어보게 되면 내용들이 전부 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요. 얼마나 구체적인가? 187페이지 박스 보게 되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박스 보게 되면 4번에 니은 담장, 대문, 담장, 울타리, 형태, 색채 이런 게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관에서 대문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담장을 칠 때는 지구단위 계획관 담장은 내 마음대로 설치 못해요. 다 나와요. 벽돌 쌀 건지 철망 치는 건지 나무를 심으면 수종은 뭐 이런 게 전부 지구단위. 간판을 달게 되면 간판은 우리 지금 이 구도시 간판은 전부 다 판이죠. 판가리 하는 거기 가잖아요. 근데 신도시 간판은 판이 아니고 글자도 입혀져. 글자 하나씩 붙이는 거. 그러니까 신도시 간판하고 구도시 간판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재질을 뭐로 쓰는가 이게 나와요. 색깔은 무슨 색을 쓸 수가 있고 크기는 얼마 이게 전부 다 나온다. 그게 지구단위라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관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은 사람이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딱 지정됐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되면 다른 거 싹 무시하고 무조건 뭘 봐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봐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 뭐를 가지고 수수료 4천만 원, 수수료 4천만 원이고 저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몰라가지고 앞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지구 단위 몰라가지고 순간 여러분 중개에서 4천만 원 벌락 해봐요. 근데 4천만 원 깨먹는 것은 한 방이라고 한 방. 얘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와가지고 이 동네에 내가 여기에다가 뭐 짓는다고 다가구 준다. 다가구를 지으려는데 네 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는데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땅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찾아올래요? 그러고 말하겠습니까? 없어도 있다지. 근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은 해가지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이 동네 누가 있으니까 C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중개가 필요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했나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해요 안 해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안 해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언니 그렇게 인사해요? 아니면 고객님 그래요? 고객님. 밖에 나가면 우리끼리 중개하는데 우리끼리. 중개사무소끼리 거짓말하니까 80, 90%는 중개사무소끼리 한다고 계약을 갖다가. 요즘은 양타가 없어요. 전부 다 공동. 전부 다 공동이요. 손님 붙이고 물건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고. 여기서 분위기 냉랭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아침에 무조건 어쩐다고? 배꼽 인사해야 된다고. 고객님 그러고. 얼굴 볼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한테 얘기해가지고 물건 있습니까? 있지 여기는. 그 동네 있으니까 해가지고. 물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 하기로 했다고. 근데 물어봤다고. 근데 네 가구 주는데 왜 네 가구입니까? 아 우리 친구들 4명이 산다고 집을. 그래서 4가구 중에 살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거 건축하려면은 건축사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내가 소개해 줄까요? 해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소개해 준다고 D를 소개했다. D를 소개해 주니까 얘가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 이 땅 이제 매매 계약금이 얼마냐? 4천만 원. 계약금이 4천만 원인데 계약금 걸었다고. 계약금 걸고 이제 여기 땅 주인은 누구냐? 그럼 E가 되겠네. E가 이제 주인, 토지자, 지주, 소유자가 있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넘겼는데 중도금 넘기기 전에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개, 여기가 중개, 여기도 중개, 여기가 중개고 또 중개하는데 얘기하는데 거기 우리 4명이 사는데 그 다세대 되죠? 방금 뭐라 했어요? 다세대. 처음에는 뭐라 했고? 다가게 해놓고 내 집이 사는 다세대 되죠? 그러니까는 안 되지 그것은. 처음에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야? 처음에는 당신이 다가구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가구, 다세대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법에서는 엄청 중요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 이거는 돼도 이건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니 된다고 해서 계약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된다고 했냐고. 당신은 다가구라겠지. 다가구 된다고. 다가구 지으라고.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뭔데요? 다가구 뭐 다세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사니까 4명이 살아. 4명이 사는데 있다. 여기다 지금 자 갑, 을, 병, 정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구분 등기해버리면 이것은 뭐가 되고 다세대. 등기가 따로 나고 팔고 따로 파는데 여기 전부 다 갑, 을, 병, 정 같이 들어간다고. 이거는 다가구라. 다가구. 구분 등기 된다고 안 된다고. 살기는 따로따로 살지만 이것은 팔 때 동시에 판다고. 이것은 단독주택. 이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생각한 거 이런 생각한데 그냥 4가구 짓는다니까 다가구 생각했지. 근데 나한테 다가구를 했잖아. 세대를 내가 다 세대를 했지. 가구라고 했잖아. 세대를 했지. 그러면서 결론은 누구한테 탓을 했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건축사한테 말했다니까. 건축사한테 뭐라고? 4가구 다세 짓는다고. 건축사가 된다고 했다니까. 건축사가. 뭐라고? 그럼 건축사한테 따지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안 되는데 건축사가 어쩐다고? 된다고 했다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 지금 여기가 지구 단위니까 지구 단위에서는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지구 단위는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주자택지 뭐 그런 데는 대부분 단독이지. 다세대는 안 돼요. 단독이지. 그럼 어쩐다고? 그러면 계약금 돌려주라고. 알았다고. 야 계약금 돌려주자. 알았다고.
주인님 계약금 주세요. 줍니까? 안 주죠. 줍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냐? 그러지. 아, 싫으면 지가 계약금 띄는 거야. 나는 배액을 주는 것이고. 줍니까? 안 줘. 줍니까? 안 줘. 어쩐다고? 당신이 줘야지. 왜 내가 주냐고. 누구한테 말해야지? 얘한테 말해야지. 얘가 누구라고? 건축사. 건축사 누구라고? 얘 와이프라고, 와이프. 내가 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되지. 사천 때문에 이혼해요, 지금? 그럼 이혼하 생겼네? 사천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이 지구 단위계에서 뭐가 안 된다고. 다세대가 안 된다고. 그걸 모르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 터진다고. 왜 여기서 너무 쉽게 말했냐고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다세대 되냐 안 되냐. 안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 치니까 근데 이쯤 되니까 저한테 연락 온 거지.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이혼해라. 네 와이프 잘못했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네 신분이 뭐냐면 너 신분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중개하는데요. 뭐 한다고? 중개한다고. 네가 그럼 다시 팔아야지, 이거를. 다시 팔아야지. 응? 이 놔둔 상태에서 빨리 또 다른 B가 아니고 F를 붙여가지고 다시 팔면 되지. 이 사람은 땅 파는 게 주 목적 아니냐? 네가 빨리 손님을 붙이라고 바지 팔아야지. 이렇게 해서 겨우 넘어는 갔다고. 쩐다게 했으면 어쩐다고. 4천만 물든가 이혼하든가 할 뻔했다고. 지구 단위 모르면 저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빵 찍혀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데도 있고 안 만드는 데도 있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러니까는 혁신도시 100% 만들죠. 그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냐, 지구 단위 계획을 안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막내.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해보면 다 알려줘요. 어디에다? 시청에다. 번지수 딱 떼고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 별도 수립을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용도 지역지구 구역으로 설명을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듭니까? 만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홈페이지 들어왔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디 고시공고 있죠? 있죠? 클릭해보세요. 클릭해보세요. 어디 해보세요. 거기 있죠?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거는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도 고시 못했습니다. 시청 2층 오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줍니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홈페이지 넣어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펴놓고 중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고 안 친다고. 저 땅 팔아서 얼마 받았겠습니까 저거. 그렇게 해가지고 4천만 원 깨진다고 해봐야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모르면 중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특히 나노지역 앞에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서 수행됐는데 네. 그러면 다세대가 없어요? 저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막내가 답해야죠. 막내가. 네, 막내가 답해보라고. 뭐라 해야지? 네. 책이 전화해주세요.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보세요. 이러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전국이 다 다르니까 그게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부지가 있고 단독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단독 부지가 있는데 그 단독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필지 분양하는 거, 획지 분양하는 거, 필지 분양할 때 거기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연립이나 다세대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지.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과는 모든 규제는 이게 차가 지금 여기가 일방이요, 쌍방이요? 일방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그런 게 다 나와요. 여기는 일방인데 여기는 왼쪽 가고 오른쪽 가고 좌회전이 되고 유턴이 안 되고 그런 게 교통 처리 계획이요. 그런 내용들이 그게 지금 186페이지 몇 번입니까? 7번 교통 처리 계획. 그런 데서 일방, 쌍방, 좌회전, 우회전, 유턴 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구 단위 다 나와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숨 쉬는 거 말고 어쩐다고? 모든 건 지구 단위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아주 계획도시. 완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된다고. 그게 지구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이제 개발 밀도 조화 얘는 별로 중요성 없고 그 다음에 3번 완화된 행위제한 해가지고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다음 각 법률 규정의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단위 정보다 완화 정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계 내용이 아까 뭐가 있다? 기용 이건 암기합시다. 기반시 배지, 기반시 규모, 건축 용도장, 건별, 용도는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반드시 포함해서 암기해주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많다인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이 많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완화되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완화되는 게 10개 있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 기준 일부 완화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문제입니다. 1번 지역지역을 건축자, 2번 건폐율, 3번 영존율, 4번 대지제한 적용, 5번 대지 분할 제한. 5번 대지 분할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몇 개입니까? 10개. 암기하면 돼, 암기. 완전 몇 개? 10개. 가볍게 암기. 근데 가볍지가 않죠? 말은 쉬운데. 그래서 노트 23페이지 보면 가볍게 해놨습니다. 가볍게. 박스 보면은 완화 내용 동그라미 1번 몇 번까지? 10번까지. 그래도 예의상 한 번쯤 읽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대지 분할 제한. 둘. 대지정지. 셋.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완화 사유가 아니다. 답은 거기 있다. 10개 암기하든가 3개 암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암기하면 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면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보면, 자, 188, 189, 192. 자, 완화는 어떻게 완화해 줄 거냐? 여기서 이론 문제가 나오냐? 계산 문제 나오냐?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면 손 못 대요.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오면 어차피 손 못 대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888이고, 그거는 888로 가고, 이론 문제 나오면 나중에 찾는 방법을 따로 배우게 돼요. 지금은 설명이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요. 넘어가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 자 191페이지 2번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실효. 1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대한 도지계 결정 실효. 자, 동그라미 1번 잘 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실효. 2번은 지구단위 계획 실효.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도지계 결정 고시 체크합시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돼 아니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진지한 도지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공법에서 효력을 잃는다. 실은 100% 다음 날. 100%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100% 다음 날이요. 실효되면 실효고시 합니까? 안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합니다. 실효는 언제나 다음 날이고 실효됐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지든 말해야 돼요. 알려야지. 어떻게 알린다고? 장관은 관보, 시도, 시장군수는 공보에 알린다.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으니까 쓰지 말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라. 그래야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지. 몇 년 내에 만든다고요? 3년. 안 만들면 어쩐다? 3년 되는 다음 날 실효. 되는 날,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날. 두 번째, 2번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지구단위 계획, 주민이 위반 제한, 줄거네 가려네.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 거.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4개 있는데 대충 들어맞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로 대체하는 거. 지금 여기에다 이만큼 여기에다 주민들 와가지고 시장님 우리 여기에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합시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하려고 물어봤더니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계 결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케이, 괜찮네, 오케이 해가지고 떴다고 결정을 해줬다고. 그러면 이렇게 맞게 뭘 해야지? 개발을 해야지, 개발을. 몇 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개발 안 하면 이건 저절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를 몇 년? 5년. 5년 내 착수하면 착수. 5년 내 착수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다음 날. 5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 구역의 실효는 3년 다음 날. 주민이 위반 제한한 계획의 실효는 5년 다음 날. 자꾸 이제 그런 걸 반복하는 거야, 반복. 시험 문제를 그런 게 나오니까. 밑에 보면 실효되면 실효고시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한다니까, 반드시.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이 실효고시 하고, 시도 시장군수가 지정했으면 시도 시장군수가 항상 자기가 실효고시 해야 돼요. 어디 한답니까? 장관은 관보고 지자장은 공보고. 그 밑에 2번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한 건축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점 설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맡겨야 된다. 당연하지. 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것도 당연하지.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에 맞추지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지구단위입니다. 문제지 87페이지 봐봐요. 국계법령상 1번 국계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뭘 찾으라고? 용도지구하고 개발 예정이 아닌 데를 찾아내라고. 용도지구 아닌 거. 87페이지. 1번 개발지원구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돼야 한대요? 되죠? 2번 녹지가 상업으로 변경되면 개발이 되죠?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됐으면 개발이 되죠? 대지정 사업지구 지정됐으면 개발이 되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됐으면 개발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2번 지구단위계에 옳은 것은 1번 주택법 대지정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지 있다. 2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도시관리가 해야 되나? 지구단위 계획은 그래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 몇 번 결정? 5번 결정 아닙니까? 둘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지.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네. 도시지역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니까 이런 얘기요. 맞아요 그러면.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여봐요 뭐라고? 정택 10년이요. 정택 10년. 도시개발구역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규정 없어요. 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규정 없어요. 5번 취락지구 지구단위 지정할 수 없다. 여기 있네. 개복치 있잖아요.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자 넘어갑니다. 지구단위 실효제도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것. 도시관리 결정고시 몇 년 내에? 5년 내에 착수하면 5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이 된다. 그래서 5년.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관리가 끝나고 잠시 쉬고 개발행위 합시다.